오늘 강연을 하게 될 정남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뭐 괜히 시간 걸리니까 많이 하지 말고요. 조금 이따가 저절로 아주 조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것도 파워포인트는 아니고요.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인데 이걸 준비를 한 이유는 이런 걸 잘 써서가 아니고 제가 강연을 하다가 중간으로 잘 세요. 네, 막 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갈 길을 잃고 그래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놓으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 등산로처럼 잠깐 옆으로 샜다가도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뒤에 좀 꼬리를 잘랐는데 이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목은 아마 여러분한테 나간 거는 쉽게 읽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제가 엄청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 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처럼 영문학보다 대부분은 뭐 영문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영어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학생들의 태도도 그렇고 이 일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인식이 그냥 이렇게 뭐죠? 뭐 한 일주일 만에 문법 떼기 이런 새롭게 몰려가지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단순한 상식, 시간을 들인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거를 겪어 나가는 만큼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높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렇지만 맞춰주질 않아요.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는 걔가 아는 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고소 중에서 삐글삐글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거는 자기 사유가 하나 더 상승하는 게 격합니다. 눈높이라는 것도 제가 싫어한다기보다도 따르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해 돕기 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제가 공역자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은 역자가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번역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제가 내그리를 좀 안다면은 그걸 번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번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도 그런 공부라는 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떤 모호함, 어떤 문제점에 처하게 마련이고 그거는 하트, 내그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알고 또 그거보다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 개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셈이죠. 근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어두운 데서 막 무슨 텔레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별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보이시죠? 문제 없죠? 네. 여기서 제 개인에 관해서 말한다는 거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영문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물론 각각 다르죠. 이제 제 영문학 공부는 물론 다른 쪽으로는 해겔도 공부하고 특히 이제 막스를 공부하면서 병행되는 것이고 영문학 속에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문학을 하는데 전혀 영문학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따로 또 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펙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영문학에서 이제 영문학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하고 통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전에는 들레지가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마치 과거에 이제 제가 그 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때에는 끊어진 길들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네거리 공부는 제가 저한테 이미 있는 것이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네거리 하트를 얼마큼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고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되게 문제점인데 암호를 대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아는 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그건 아니죠. 제가 다중정원의 지성에서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네거리 강의를 2번이나 했는데 그때 의외로 상당히 그 반응을 저게 저런 거였나 보다 해주신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예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술.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시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딪힌 어떤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구나 하고 그분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순전히 저 멀리 있는 어떤 지식인데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던 어떤 거를 더 확대시키고 더 끌어올리고 아니면은 일깨우고 이러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바로 2번째로 넘어가는데 강연의 목적이 무엇이냐? 1시간 반 남짓 해가지고서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 능력이 완벽하고 제 전달 능력이 완벽해야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제 전달 능력도 좀 떨어지고 여러분도 완벽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각자 다르지만 뭐 30분 분량, 뭐 20분 분량, 어떤 분은 1시간 25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게 이렇게 금세금세 이해된다면은 그러면 세상이 너무 살기 쉬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이거는 자동적으로 조금은 되겠지만 어떻게 사유를 촉발시키는가. 아까 그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사유하게 만들면 이데올로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말을 합니까? 그냥 모여서 뭔가를 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사유를 촉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겁니다. 그 이상은 저로서는 목표로 삼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설명할 때 잘 그리는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조정환 선생님께서 네거리가 최근에 이제 네거리 사상의 핵심인 재현 권력 또는 구성적 활력 도달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또 하겠지만 이게 삶의 활력이 있는데 근대에서 좀 복류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거리는 거의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막스, 크루지스를 공부하고 스피노자를 공부하면서 뭔가 포착을 한 거죠. 그때 이게 이제 그 탈근대라고 말하는 어떤 시대의 변화 또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변화하고 이게 맞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핵심은 어떻게 되냐면은 탈근대라고 해서 이게 뭐 정부가 좋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그림은 다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본인의 내공을 넣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뭔가가 생겼고 이것이 활력이 더 이렇게 발휘되고 증폭되기에 좋은 어떤 게 있는데 이 근대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요 간극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떨치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떨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미지수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물 좀 이제 건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대 탈근대 요거는 중간에 이제 뭔가가
단절이라고 옮길 수도 있지만 네그리가 쓰는 말로 던져서 해서 시주라라고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뭐 이렇게 시작법에서 나오는 중간에 잠깐 쉰다 해서 사전에 찾아보면 휴지라고 돼 있어요. 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죠, 맥락에는. 네그리는 그러니까 네그리를 이해할 때는 사전에 있는 거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맥락 속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그런 특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이걸 단절로 옮겨봅시다. 뭔가가 일어납니다. 단절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근대적인 어떤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근대가 어떤 위기에 처해서 근대의 범주들이 새로운 어떤 현상, 일단은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 변화 이것을 이제 그 앞으로의 좀 새로운 정치라고 할까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좀 구현하느냐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와 뭐의 대립 또는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떨쳐야 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또는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빼내고 무엇을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보다는 어떤 사고방식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참아주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철학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대학교 철학과의 존재 때문에 철학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철학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니체가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딱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인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학교가 생기고 철학과 교수들이 다 많쳐났다는 얘기가 니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 연구하고 리서치해가지고 논문 쓰고 이런 거예요. 액션, 행동, 삶으로서 철학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새롭게 사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죠. 이제 자기 하는 걸 확대하면 옆에 있는 친구 같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걸 들여다봐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걸 개념화해낼 때 이게 진짜 철학이죠. 그런 철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철학자들을 좀 모아서 이제 계보라고 부르고 그러는 거죠. 네그리 계보가 있죠. 철학으로 얘기하면은 스피노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가까운 데부터 하면 스피노자, 막스, 니체, 또 들레즈 이렇게 나가는 계보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사고하는 어떤 거에 그 철학자 중에 누가 얘기하는 게 들어있어요. 어휘가 낯설고 그래서 그렇죠. 그 철학과 대부분의 교수들이 도움을 안 주죠. 그걸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가면 되게 좀 덜할 테니까 확실히. 왜냐하면 그 다음 게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가는 사이에 이제 단절, 시주라라는 게 일어났고 이게 눈에 띄는 게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생산의 변형이 일어났고 비물질 노동 또는 정동 노동 등등의 그리고 이제 지구화가 병행해서 일어났죠. 이런 것들은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의 변형도 함께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 막 주체권, 저항권, 시민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한 권력 문제도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이 활력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기존의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고 투표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투표도 해야 돼. 본인의 이제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조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물질적 구성과 형식적 구성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변화를 여기서 못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대가 그대로 틀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왕정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상하죠, 네, 그런 요소도 있고 이게 좀 심하죠 우리는. 네그리는 우리나라 잘 모르죠 물론. 네그리 화투 얘기하는 건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안에는 그 힘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묘하게 들어있는 그 왕정적 요소 이런 것도 버텨내지 못한다. 사실 그건 다 껍데기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힘을 어떻게 형적 구성에서 어떤 기존의 범주들, 기존의 어떤 제도들 싸움을 통해 새롭게 계속 이 간격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니체가 어디선가 얘기한 대로 위대한 행동은 의식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느리게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철학적인 데들한테 좀 견뎌달라고 합니다. 근대의 새 범주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편성, 매개, 계렬성 셋이고 물론 이것과 이제 다르게 보는 이 네그리 하트 아니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 또 다른 것과의 어떤 적대입니다. 적대라는 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리상 이걸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혹시 지배를 하더라도 세상을 이걸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편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근대의 특성이 네그리가 엄청 싫어했던 근대의 특성이에요. 자꾸 하나를 모아서 목뚝을 지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태어나 보니까 뭐 민족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렇던데 그러나 그 이전에 역사를 알고 그러면은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한없이 뭔가 열려있다고 생각했거나 인류는 훨씬 더 긴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로 들어와서 자꾸 하나를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묶었는데 보니까 밖에 또 뭐가 있으면 또 묶어요. 식민지 전략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해가지고 지금 지구 전체가 이렇게 됐죠. 외연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국가 또는 거의 같은 말이지만 공적인 것, 뭐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일자견 철학적인 하나로 묶는다. 뒤에 맥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물론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로 묶어야 돼. 하나로 묶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힘도 못 써. 이런 식의 이제 사고입니다. 하나. 매개는 보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매개를 통해야 보편성으로 가요. 대의민주주의 전체를 장악하려면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행사를 못해요. 매개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도 국가한테 받아야 돼요. 왜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아무도 의심 안 하지요. 사실은 의심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내 힘이 내 권리인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된 거죠. 자본 화폐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를 거쳐야 어떤 재화로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매우 익숙하고 나도 사실은 익숙하지만 인류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먹고 산다든가 이런 문제를 화폐나 자본의 매개 없이 전유를 직접적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제도가 통해서 매개를 해야 뭔가 전체와 관련됩니다. 이런 데로 나아간다. 이따가 또 그림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만큼만 하죠. 간단하게 하고요. 대표성은 아까 이제 공적인 것과 사실은 짝을 이루는 사적인 것.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대립된다고 생각을 하죠. 야, 공사를 구분해야지. 공사를 구분해야지 말할 때는 맥락이 이런 게 아니죠. 다른 게 있죠. 근데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같은 겁니다. 동시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시대, 우리가 봉건시대를 봉건적 토지제도만 생각하는데 공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가 파괴되면서 이제 공적인 걸로 전체를 싸바는 거죠. 그리고 먹기는 사적인 걸로서 자본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사적인 거는 먹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다
고립된 원자처럼 분리시켜 놓고는 이 전체는 어떻게 공적인 거로 해서 국가가 딱 들어와서 장악한 거지. 이건 뭐 이렇게 쉽게 된 게 폭력도 동반하고 엄청 진한하고 힘든 투쟁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들 세대 얘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서양 역사로 꽤 오래전 모르죠 지금. 그 사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 개인, 제가 좋아하는 D.H. 로레스라는 영국 소설가의 말을 보면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자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 게 없어요. 악당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주 근대인의 특징이에요. 원자화 돼가지고 자기 주위에 세멘트처럼 꽁꽁 달아붙고 있죠.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하고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의 기본 주체입니다. 공적으로는 뭐 어떤 공적인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를 해도 기본 모델은 이거예요. 그 뒤에 가면 또 나오면 소유라는 거가 가진 독특한 성격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의 기본 주체가 바로 근대적입니다. 어떤 재산은 누가 가지고 나서는 못 갖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갖더라도 나중에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고 영원히 갖는다. 그러면 사적 소유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지금은 이상하죠. 그러나 인류는 그 생각이 더 익숙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겨우 몇백 년 사이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사적 소유라는 생각이. 그것은 이제 그 기본 주체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범죄자한테 개인을 도려내서 가두거나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죄의 발생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힘들과 하여튼 상황들이 얽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싹 도려내서 탁 하고는 다 됐다고 그러는 거죠. 시체일 때는 거죠.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은 보편적인 것 얘기되었습니다. 여기에 탈근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탈근대에 이제 출연하게 됐다 또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레벨이가 긍정하고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려고 하는 법의적인 것에는 대립되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그리고 매개에는 내재죠. 매개 없는 거죠. 개별성에는 특이성이 대립이 됩니다. 원리상 반대가 됩니다. 다 이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스무트하면 제가 막 스무트했거든요. 오히려 막 적고 그러시면은 적고 별로 없는데 뭘 적으실지 알고 긴장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후보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에요. 물론 뭐 들려주고 애들이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만물은 그 자체가 다양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모여 살 때는 저 다양체들을 어떻게 모여 살게 하지죠. 저기 여러 가지 방식이 역사상 존재했던 거고 아까 국가 또는 보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 그것이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제 얘기로는 다양체들을 얘도 다양체고 여러분도 다양체인데 다양체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드느냐. 이때 하나라는 꼭 나쁜 얘기가 아니다. 아까 일자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 문제다 이거죠. 같이 산다는 거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을 수는 없죠. 그죠? 혼자 못 살죠? 혼자 사시고 싶은 분을 한번 가보세요. 일단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 세상하고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돛 닦는다고 산에 들어가 보면 어디선가 오염된 고기가 와가지고 돛 닦는다고 갔다가 병만 걸려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다양체이고 물론 하나만 얘기했지만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제 보편성. 그리고 이 보편성이라는 놈은 이 다양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쉽게 같은 세월호 더 칠하기지요.
다 다른데 같은 색으로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학연, 지연 다 이겁니다. 어디 출신이냐, 뭐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을 러시아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했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속한 안현수도 나쁜 놈이야. 이거 뭐예요? 같은 색으로 칠한 거죠. 적어도 그만큼은. 차라리 인류 전체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무력한 현실의 힘은 못 쓰는 인륜주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범위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거나 어떤 뭐 그게 진짜 있거나 아니면은 상상해낸 아니면은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거 이 조중동이 패러다임이라고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은 이것의 좀 복잡한 버전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여튼 같은 색으로 칠을 해가지고 하나인 색인 것처럼 한국 사람은 다 한국 사람. 나누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범위가 달라도 층층이 내려가면서 똑같이. 지금 개인한테까지 지어져. 나는 단일한 퍼스널리티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작용합니다. 개인한테도. 그래서 단일한 도덕적 존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적용되는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공적인 것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주권이 이제 국민국가 주권일 때는 국가 단위로 작용하는 거죠. 그 전지구적인 단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좀 애매하긴 합니다. 덧코드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덧코드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어떤 코드를 다 싸버리는 거죠. 근데 왜 싸버린다거나 같은 색으로 이게 덧칠이라고 그러느냐? 원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칠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칠을 해도 속은 다르다는 거죠. 잠재력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칠해진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개체는 물론 칠해진 채로 영원히 그러다가 죽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연 그런 식의 거기에 추천한 사람이 무슨 도요 영원하라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한테도 잠재적으로는 그런 데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은 색이 좀 달라야 되는데 원래 제가 복잡한 걸 잘 못 만들어. 이게 같은 색으로 칠해진 거기 때문에 이 다음 거랑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싼 거예요. 이게 덧코드화를 한 겁니다. 이게 학연, 지연, 국가, 한국, 아시아, 동아시아 다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같은 색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싸버려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많죠. 이건 아직 그 많죠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싼 다음에 이게 어감의 방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권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싼 다음에 벗어나지 못하게. 제가 여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쓰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권력, 예전에 그냥 권력이라고 했다가 후코의 기여에 의해서 삼권력, 네브리도 기여가 되는 거지만 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폭력을 꼭 쓴다 아닌다, 억압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억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응의 억압. 중요한 거는 현재의 존재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못하게. 그 새로워진다는 게 뭐지?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이라기보다 나타났던 존재로서 특이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아래에서 고생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런 자기가 변하는 문제를 가장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엄청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절하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면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프롤레타 중에서 제일 밑에 층에서 돈 받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썼든가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죽이는 거가 잘 안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사실은 입증이 많이 됐잖아요. 죽이기만 해봐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뒤집혀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의 경우에는 선권력이 작동하는 험악한 방식 중 하나. 아무리 그 비열하더라도 요즘에 비열한 방법으로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신자유주의자. 엄청 근데 더 비열한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억압인데 변하지 못하게 누르니까 이거는 욕망의 토성. 싹 해서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거죠. 제자리 맴돈다는 거는 성공 이런 거 제자리 맴도는 겁니다. 이미 있는 구조 안에서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있죠. 대리에서 다시 한번 가고 이거는 맴도는 거예요. 본인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한번 인간의 그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좀 떨어뜨리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사회를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옛날 사람들 보면 엄청 달랐는데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뺑글뺑글 이 경우는 욕망이 포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포섭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식의 권력 군사독재 때 그 무력을 억누르고 온다는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 변하고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신의 활력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단순히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무지 크지만 존재가 바뀌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삶을 딱 움켜쥐고 삶이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삶이라는 건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변화중에 가장 좋은 거는 활력이 계속 증가하는 식이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건데 딱 그 자리에서 그 김수영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어떤 19절이 있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역사의 방어. 그렇죠.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신문 방송 읽기도 싫어요. 똑같아요. 지겨워가지고 지겹습니다. 같이 받는 아무리 교묘해도 실력이 아주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겠죠. 제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죠. 똑같은 게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겁니다. 넓은 구체적인 양태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권력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물론입니다. 자기 의도와는 달리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게 좋으면은 그대로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역시 제가 좋아하는 로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녀 관계에 적용해서 여자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차라리 가로등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해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욕망의 포섭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뇌속을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먼에서 보면은 트랜센덴털 번역이 초월적 네.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의 사람이 보통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아예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전문용어로 알아서 긴다 그럽니다. 네, 알아서 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실파신 때 대학생하고 지금 대학생들 보세요. 옛날에는 형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억압이 세지요. 그래도 안 집니다. 반발을 해도. 지금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얘야 데모하지 마.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취직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바로 삼권력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기여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전적으로 그런 생각에 지배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갈등적인 존재고 여러 힘들이
이런 게 없는 대학생들은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힘든 거지. 그래서 스스로도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권력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이걸 특별히 뭐 개념화해서 무슨 지정치인가를 말하는 그런 이론가 있죠. 지정치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런 식의 정치가 있다. 사실 언론이 하는 일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낮아서 그렇죠. 자, 전까지가 보편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매개 얘기인데, 매개의 일반화를 통한 권력화가 일어난다. 권력화는 이제 아까 상권력화 되는 거죠. 매개의 일반화. 매개가 가령 화폐가 필요한 삶의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아닌 부분이 더 크다. 옛날에 뭐 물물교환할 때라든지, 물물교환이 아닌데 교환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일어날 때란다. 그러면은 매개가 일반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영락없이 화폐, 돈이 권력됩니다. 막스가 아마 자본론에 하면 그런 주의성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호주머니에 이제 권력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 그렇죠. 권력이에요. 왜? 그걸 고쳐야 되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게로 물질, 재화에로 가고 싶은데 배가 없다. 교육을 받고 싶다. 돈을 고쳐야 되는 거죠.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마오가 얘기했어요. 돈은 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로막는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 이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가로막는 건데 저는 거기에 비유합니다. 길목에 여행을 하는데 여행 가기보다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데 산적이 많은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줘요. 돈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사는데 돈을 내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하려면 아까처럼 인간이 꼭 화폐를 거쳐야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구나. 인류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그랬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존재했다면 미래에 그렇게 존재하지 말라는 걸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사실은 항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어떤 구성 요소들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 재화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리로 못 가고 얘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돈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 이 사회적 삶은 또는 전지구적인 삶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자꾸 저렇게 되는 거죠. 자꾸. 예전에는 돈과 관련 없었던 일들이 자꾸.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을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솔직하다는 것이. 솔직하게 맞지도 모르죠. 하여튼 간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물신으로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물론 물신도 물론 이제 권력의 한 양태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모시는 게 아니라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저걸 끊는 것이 요즘에는 훨씬 더 옛날처럼 철창에 가두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자살로 이끄는 그런 게 되잖아요. 네 개의 얘기인데요. 지금 화폐만 얘기했지만 화폐는 재화로 가려면 화폐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활수단이나 생산수단으로 가려면 자본을 거쳐야 되는. 생활수단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없어요, 생각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거지요. 생산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못하죠.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다. 노동력. 대의제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정치적 권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이 자신의 권리, 이게 이제 스피노자적이고 그게 이제 내부적인 거였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적 권리. 말하자면은 그 중에 이제 대의제 직접적으로는 대의제는 그 중에 이제 아까 공적인 것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선거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죠. 그렇죠? 저도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 그 떡고물이 있는데. 공적인 건 언제든지 사유할 수 있는데. 내 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임금을 노동자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실현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르겠네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역시 이걸 통해야 어떤 게 생기는 거죠. 국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얘기가 얘기하는데 지금 국적이 없는 사람은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제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능력 외부에 있는 어떤 거를 통과해야지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당연한 거를 물어봐야 돼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닌데도 이게 혹시 당연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넣으려고 그러다가 앞으로는 아마 엄청난 관심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오래 있다가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엄청 심각하거든요. 교육제도를 통해야 지성을 획득한다는 데서 다 갑니다. 근데 교육제도가 신자유주의화 돼 있어요. 신자유주의화의 의미가 뭐예요? 100원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100원 중에 자기가 먹지요. 당연히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전에는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100만큼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교육이 90, 80, 70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일단. 한국 이야기입니다. 딴 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거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돈을 빼먹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그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유명한 방법이 많아요. 빼먹는다는 게 진짜로 빼먹고 그런 데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들어갔더니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성을 여기 와서 대학생 중에 진짜 똑똑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적으로 되는 학생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힘 덕분일 겁니다.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적용돼야지. 학교 측에서 그렇게 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똑똑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교 일단 뭐 지성은 둘째치고 일단 직업 취직을 해야 되고 지성 그래도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데 자 이런 것들에게 이제 그 네그리 삶의 자기가 좌백의 약간 내재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저주의 방식이 어떤가 하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고민돼야 되고 뭐 기본 여기 나왔지만 이건 비슷한 얘기니까요. 기본소득 또는 네그리는 시민소득 보장소득이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 차츰차츰 우리가 연구하고 제안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가족이라면은 그 집안에서만은 적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돈 받고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이게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 분산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엄청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만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거를 활성화해서 더 규모를 넓히고 이럴 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용해 먹죠. 재벌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용해 먹잖아요. 근데 진짜로 가족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저 삼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족에서는 커뮤니즘이니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자체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고, 적어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여기는 이제 지난번 조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제한 권력. 남의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헌법도 만들고 또 하다가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되죠. 조금씩. 나중에는 될 겁니다. 그 나중에 언제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방향이 중요하지. 하여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도 자율적인 다중지성. 다중지성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특이성들의 결합 문제나 이런 거랑 이제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 그려도 못 그려도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저의 자아를 진짜. 아까 이제 이 닫혀있는 상태인데 이건 꼭 어업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아까 조금 아까 삶의 자기 가치화라든가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게 그러니까 이 틀을 부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지만 무조건 부술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뭔가를 오른쪽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고 여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만 하면 물론 안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래 다른 용도를 그렸던 건데 여기다 그냥 넣었어요. 빠져나오는 거. 이거를 내가 이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던 어떤 자본의 속에 다른 자본으로서 어떤 국가의 속에 들어가 있던 거를 빼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빠져 그 국적을 버린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빼낸다는 거를 무조건 3차원 공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은 무지한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둘로 현실적 차원하고 액츄얼, 버추얼 차원을 얘기하는데 버추얼 차원은 그야말로 겹겹이지요. 내가 자본주의적인 그런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을 살지만 자본의 원리를 원래 승복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아요? 무조건 여기 산다고 승복하는 거고 내가 한국인으로 산다고 국적에 승복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원리상의 문제고 실천의 방향이지요. 실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소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소공동체를 만드는 게 나쁘냐고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로 오해를 하지 말아요. 원리상의 문제다. 저는 학교를 나왔지만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서 싸울 수도 있고 나와서 싸울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이제 그런 레이어 죄송합니다. 그런 겹을 잘 구분해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좀 옆으로 할 뻔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제를 했어요. 자 이제 개별성 지금 세 개를 얘기했었죠. 보편성, 매개, 개별성. 그래서 이제 개별성이 별자별은 개성이지요. 초등 정도쯤에나 중등 정도쯤에 막 의식계하고 그러면은 뭐 개성 있게 살고 왜 그러면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자론주의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개성, 별자별은 정체성이죠,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건 아까 말한 남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죽어도 변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기억이나 글 쓴 사람은 글로 남겠죠. 몸은 흩어져서 다른 사람의 몸이 되잖아요.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고 몸들에 그걸 뭐 에너지 인문 이런 마찬가지 쓰면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무덤이지요. 무덤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이 생명이라기보다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은 어떤 기초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풀어다가 다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같이 썩지 않는 거, 이 오염물질이죠.
이런 물질입니다. 정체성. 근데 물론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시기도 있고 맥락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복잡할 때는 한없이 복잡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가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여기서 일입니다. 하여튼 생성이 부재하는 사이비 다원론이라는 건 생성이 부재하는 정체성들의 다원주의는 사이비다. 진짜가 아니고. 그게 자유주의적 다원론입니다. 자, 이제 이 개별성이라고 제가 여기서 붙였지만 이거는 어떤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도 막 달라질 수 있어요. particularity라고 해야 될까? individuality를 그 의미로 쓰는 수도 있고 individuality를 좋은 의미로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공부를 할 때 기본은 단어는 맥락마다 의미가 다르다. 이거를 모르면 영어 공부도 못해. 우리말 공부 당연히 못하지만 우리말은 조금씩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영어 할 때 걸립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단어에 붙어 다니는 게 아니다. 마치 속성처럼 정체성처럼 변동한다. 심지어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개별성도 개별성이라는 단어는 몸을 주는 것이고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특이성도 이 싱귤러리티라고들 얘기하는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많이 이제 굳어진 건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까 정체성도 다른 거하고 관계해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제일 기본적인 차이는 스스로 차이 짓는 차이입니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애초에 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림을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차이와 반복에서 들려지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델타라고 델타. 여러분 각각은 델타들이다. 근데 그냥 델타가 아니에요. 델타를 들어가 보면 델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델타를 또 들어가 보면 델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개별 과학 차원에서는 지난번 주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 이렇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들어가 보면 델타들이다. 이런 거죠, 사실. 속도가 다릅니다. 각각의 그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사물들은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속도를 보기 때문에 어떤 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속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속도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차이 있는 차이가 늘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정체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홀로 안 되지요. 홀로 있으면은 안 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차이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걸 일단 제일 간단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또 어떤 큰 몸을 이루고 또 큰 몸을 이루고 이러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델타 1, 2, 3, 4, 5 1, 2, 3, 4, 5 일단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아마도 이론적으로는 최소해도 둘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같이 공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가 이만큼이 나오죠. 이게 청계의 공원에서 들려지 갔다가 얘기한 뿌리줄기적인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면은 그럼 이 관계에서 뭔가가 발생을 합니다. 왜 들려지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중간을 보라. Look in the middle. 여기서 뭔가 생성되는 걸 요걸 못 볼 때 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해요. 바이너리죠. 이원론이 아닌 거는 뭐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내가 델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델타들이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도 델타지만 그 사이에서 또 델타가 발생해요.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델타 중에는 해로운 델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정치적으로 공통 다중에 붙이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요것이 전체 개별 각각은 물론이요 전체의 활력이 상승하는 식으로 확대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뭐 다중이라든가 공통적인 것의 갱신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물론 열려 있습니다. 바깥으로도 다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만큼 할 거죠. 다시 둘로 좁히면은 사실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은 색깔 이번엔 달리겠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네. 여기 델타가 생겨서 작용하면은 바뀌죠 이렇게. 또 그래서 델타가 생겨서 또 바뀌어서 계속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델타도 들어가 보면은 역시 두 개의 델타의 관계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집단도 보고 그리고 그걸 막는 게 무엇인가? 상관력은 바로 그걸 막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태가 여러 가지일 뿐이죠. 어떤 거는 억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홀려서 유혹해서 또는 완전히 길을 소진시켜서 포기시키는 자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거는 뭐냐면은 제목에 잘못하면 제목을 과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패러온 것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적대적인 거. 너하고 못 살아. 그래요. 그 가운데 델타에 서로 관계를 하는데 이게 둘이 서로 이제 모순되거나 뭐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그때 일반적인 거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또 이제 들려진 용어를 쓴 겁니다. 용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제적 이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배제해야 돼요. 재산은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명의로 해놔도 나중에 나눠야 돼요. 그냥 나누지 않고 모두의 소유일 수는 없나? 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배제적 이적이에요. 이적이라는 거는 그 청계구원인가 보면은 중간에 틈을 놓고 결합되는 게 이적이다. 이렇게. 아까 그 델타 뭐 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해롭게 작용하거나 반대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배제적 이적. 이거 쉬운 말로 돌리면은 공적인 거 사유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재산 기본적으로 여기 내가 가지면은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너 못 가져. 그리고 다 배제적이지. 공통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 포함적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딴 게 나오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포함적이죠. 서로 차이가 대립될 경우에도 대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만약 논쟁을 한다고 해도 저 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하고 논쟁을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서로 상승시켜주는데 그래도 상대한테 자극을 받아서 내가 활력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나를 비판했지만 또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해서 내 활력이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존하는 거예요. 배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제는 국가만이 배제를 하지 않죠. 아까 배제의 방식은 죽여버릴 수도 있고,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안 되겠어. 가서 죽이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검열할 수도 있어. 검열 국가만이 아닙니다. 책임다가 그거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있지만 이건 검열이에요. 그죠? 우리가 읽을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좀 여력이 없다. 이거는 검열이 아니에요. 자신의 활력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읽지 말아야 돼. 이건 검열입니다. 이건 배제적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배제하는 거, 울타리치기, 사유재산 마찬가지로 정체성은 울타리치기라는 원리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아까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가 형성된다.
집을 전체를 울타리로 쌓아놓는 겁니다. 창문을 하나 내놓고 다 쳐다보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타리치기는 물론 저걸 한자로 하면 종획이죠. 종획. 자본주의의 출발점. 공유지를 파괴시키고 금을 그어서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런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 여러 사람이 저는 이제 주로 오늘은 그 부분은 로렌스 얘기를 했지만 로렌스만이 아니라 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은 뭐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저는 어디서 읽었어도 또 까먹거든요. 글 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여기저기 있어. 하여튼 울타리치기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내 거,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라는 거는 사유화되잖아요. 이게 원리상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공유지도 파괴돼서 그렇게 해결했지만 그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공유지 얘기는 제가 오늘 많이 못하네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한 오늘은 제가 철학적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측면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건 잘 얘기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울타리치기다. 내 주위에 또는 나의 재산, 사물의 주위에. 자, 그러면은 저런 개별성이 아닌 특이성을 먼저 했어야 되나요? 하여튼 특이한 힘들이 모여있는 객체. 여러분들이 각각일 수도 있고 일단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은 여러분 속에 있는 힘을 일단 구성 요소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집단은 그 힘들의 힘들의 모임인 집합인 개인들이 또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원리상은 똑같은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객체성의 창조의 역할이 뭘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모험을 해본 겁니다. 가설이에요. 이게 공제의 실험실이다. 한 개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또는 퍼스널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힘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되고 하면 이거는 삶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공제는 제가 들려질 걸 갖다가 썼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창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실험실이라는 거죠. 이게 들려지가 어디선가 한 얘기입니다. 삶을 실험으로 만들어라. Make your life, your body, your mind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를 조합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지? 이렇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활력이 내가 증가하는가 해보는 거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화가가 여러분들 화가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아시죠? 세자만 해도 사과를 많이 그렸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에다가 대고 자기의 존재 또는 우리에다가 대고 하자 이 말이죠. 이게 삼정치예요. 실험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싸우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중의 작업이죠. 그거를 이제 커먼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오는데 제가 까먹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저히 까먹으니까요. 까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읽어야 되니까. 다른 저서에서는 그걸 이중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떨쳐야 될 거, 근데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되는 경우도 아직 모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가가 자기 작품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아나요? 구상을 하지만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구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추산을 하지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창조적일 수 있는 것은 이럴 때이다. 그리고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창조적일 수 있는 때도 이럴 때가 아닐까. 공제의 실험실로 가는 때.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굳어져서 울타리 쳐져 있습니다. 같은 색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힘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 잠시 머무는 거예요.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개체. 그죠? 모르세요? 아니, 죽잖아요. 일단 죽고, 개체는. 근데 힘은 왔다가 나가지요. 물론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힘도 있고. 이 힘은 육체적인 힘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뭘로 새로 깨달아가지고 제가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게 생겼어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머무는 거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봤더니 저렇게 되더라. 계속 실험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머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개인이고, 전체는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것이 더 넓혀질수록 좋은 거겠죠. 무조건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확대될수록 뿌리주기적인 관계가 계속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더 활력 있는 존재로의 부단한 실험이라는 논리는 이미 한 얘기네요.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을 구성하는 미생물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미생물은 그걸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더 자세히는 모르니까 이런 게 상정치의 어떤 핵심이다. 이제 여기가요, 제가 잘라도 좋을 곳이에요. 이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우리 커머니스트에 들어있는 어떤 정치사상, 삼정치, 그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미처 얘기를 못한 것을 몇 개를 더 여기다가 추가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거는 뭐 이미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죠. 권력을 얘기했죠. 권력은 그거를 막는 힘이다. 활력은 계속 새로워지고 자기를 새로 만드는 힘. 권력을 그걸 막는 힘. 그래서 네그리는 어딘가에서는 권력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권력을 삶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권력은 뭐 이렇게 감히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죽음이다. 왜? 활력이 더 이렇게 못하게 가로막은 벽이니까. 울타리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 그게 죽음.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했고요. 이것도 이미 들어있고 지난주에 조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무엇을 안다는 것은 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바뀌는 것이다.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 공부는 중학교 때쯤부터 입시 공부지요. 처음에 머릿속에다가 지식만 집어넣는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쓰지 못하는 거를 집어넣는 걸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의 위에다가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의 능력마다 다르죠? 근데 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컴퓨터 하드 저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뭘 공부한다든가 뭘 안다고 할 때 그게 아니죠. 뭘 진짜 안다는 거는 새롭게 행할 수 있다는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옥죄고 있으면은 마치 구속법을 입은 것처럼 그럴 때 힘든 거죠. 우리가 반발하지만 그래서 조건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제 자기의 의지와 욕망이 있는 거죠. 아는 것은 바뀌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영어 학생들은 저를 자꾸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공부를 해서 영어를 다 안다는 거는 너의 뇌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화학물질이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지식 따라옵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선이 절대로 아니에요. 외워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지식도 아니고 지금은 토익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간 버리고 있죠. 대학 한 2년은 버리는 것 같아요. 영문과 학생도 토익 공부한다고 취직했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지식도 아닌 이상한 게 뭐지요? 스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좋은데 먹고 살 재주를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더 비참한 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는 걸 비판하고 야 그게 아니라 더 뭐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공부한다. 힘들어야 되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 힘든 만큼 자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어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자면 문턱이 있고 문턱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건데 그냥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심지어는 영어 공부에서도 잘못됩니다. 문법 아무리 외워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는 주로 지금 셰익스피어 감독하고 있고 험한 밴드의 중편을 하나 감독하고 있는데 해봐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지 본인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체와 객체의 비분. 주체와 객체의 분리도 아까 얘기한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이 공유지가 파괴되면서 공통적인 것이 현실화되었던 그 공유지가 파괴되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나왔어요. 생산수단하고 멀어지면서 원래 그 이전에는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래요. 시골에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로 오는 겁니다. 욕망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현재 시골에서의 자기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듯이 생산수단 저쪽에 자본가 가지고 어디 있다고 하죠. 생활수단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화폐는 이제 상인 자본에서 축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쓰고 와서 나를 통해서 가라. 이걸 통해서 가려면은 노동력을 팔아야 돼. 교환을 해야 됩니다. 상품으로. 나한테 있는 상품은 노동력이지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와 비슷하게 주객의 분리라는 철학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보면 그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주객의 통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없다. 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객체가 달라지는 거는 곧 주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막스가 그루트리스에서 이미 어떤 대목이지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주체의 문제다. 그래서 탈근대 생산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 그것이 물론 이제 거기에 비물질 노동, 인지 노동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철학적으로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지라도 결국은 인간을 생산하는 거다. 돌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바뀌는 정도랄까 이런 것이 탈근대에 와서 뭔가 아주 현저하게 되돌이킬 수 없이 바뀐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근대 탈근대 사이의 시주라라는 단전. 그 이전에도 역시